네,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바뀌는 게 식당이나 카페 가면 안심콜만으로 들어갈 수 없고 방역 패스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 패스는 여러 가지로 이제 증명하시면 되겠고요. 백신 접종 완료자뿐만 아니라 의학적 사유로 못 맞으시거나 최근에 감염이 되셨다가 이제 격리 해제되신 증명서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겠고요. 이제 이런 스마트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신분증에 지역에 가시면은 조그만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셔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참 관심이 되는 사안인데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접종을 강제하는 거다 이런 반발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적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필수적인 시설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좀 강제성을 못 느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이나 독서실, 학생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가는 시설에 이제 적용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2월 1일부터 이제 바로 적용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아청소년의 접종은 이제 필수 접종이 되겠으나 매우 중요하고 건강권뿐만 아니라 학습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우리가 위중증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17%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상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이 중증으로 진행되면 굉장히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접종하셔야 되고 또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후유증이 소아청소년에게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성장하는데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또 걱정하시는 것이 이상 반응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상 반응은 전 세계 많은 소아청소년들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커서 뭐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백신 접종하는 것이 이득이 훨씬 크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또 정부에서도 12세 이상 백신 접종 연령을 확대해서 5에서 11세까지도 적극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백신 패스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백신 접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지셨다든지 또 적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빨리 진행된다 이런 부담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귀 기울여 듣고 좀 반영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는 학원 가려면 백신 패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이. 네, 그러면 시간표상으로 보면 올해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맞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야지 2차까지 맞고 또 2주가 지나기 때문에 그냥 시간상으로 그냥 뭐 좀 여유가 없고 또 컨디션이 좋을 때 맞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또 놓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겨울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주로 이제 학원들을 많이 갈 텐데 일단 학원에서의 어떤 특히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환기가 적절히 안 되게 되면 학교는 우리가 방역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시고 또 학원도 이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시긴 하는데 일괄적으로 다 되기 어렵다든지 또 환경이 조금 열악한 환경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염 위험성이 충분히 증가할 수가 있고 또 학원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만나고 사회적으로 어울리고 사회성을 배우는 측면에서도 백신 접종, 특히 어떤 또래에 대한 어떤 건강권 이런 것들 공동체 의식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찾아가는 백신 접종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 이것도 앞으로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렇게 백신 접종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일 텐데 신규 확진자 오늘 0시 기준으로 5천 명대 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먼저 이 확산세 속에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비상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했다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 대응 여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상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중대본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위중증 환자 수가 900여 명에 달해 의료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고
지난주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38%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방역 대책들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 패스의 철저한 시행과 백신 3차 접종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권 차장은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패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협조를 당부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 특히 3차 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지역의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해 접종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세 이상 성인의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수 어제 일요일이었는데도 6천 명대 육박했죠? 네, 신규 환자 5,817명이 나왔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872명 줄며 5천 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월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해도 1,400명 이상 많은 겁니다. 위중증 환자도 876명으로 하루 사이 18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9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40명이 증가해 누적 4,293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74.2%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이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6.7%입니다. 하루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지면서 수도권에서 남은 병상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34개, 경기 69개, 인천은 6개 등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109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2.6%로 전날보다 1.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는 1,533명으로 어제보다 206명이 줄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4명 추가돼 누적 114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기시제기자 연결해서 확진자 수를 지금 짚어봤는데요.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홍성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속보입니다. 수용자 26명 그리고 직원 3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입 수용자 1명이 확진된 이후에 수용자 25명 그리고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된 상황인데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는 홍성교도소 코호트 격리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홍성교도소 집단 감염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속한 환자 분류가 중요하겠습니다.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그다음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아마 거의 전체를 밀접 접촉자에 준해서 격리를 해야 되고 특히 고위험군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빨리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특히 백신 접종 상태에 따라서 고위험군 미접종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PCR 검사를 하고 초기에 확진이 되면은 빨리 조기에 확진해서 필요하면 항체 치료제를 투약한다든지 환자를 분류하고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해서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교도소 환경이 굉장히 밀집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요즘은 이제 대부분 교정 시설에서 예방 접종도 완료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크게 위중증 전에처럼 위중증 환자가 급속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하지만 아직 접종 상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환자 분류를 빨리 하고 분류 또 격리를 하는 것이 또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용자 26명과 직원 3명이 확진이 됐는데 나머지 200여 명은 다른 교정시설로 오늘 이송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확진자 또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격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접촉액이 떨어지시는 분들, 가능성이 적은 분들은 일단 좀 넓은 공간으로 하지만 이송하더라도 격리를 유지해야 되겠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한 분들은 일단 그 시설 내에서 확진자와 아직 음성이신 분들을 분리해서 격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알려진 바 내용에 따르면 거의 30명 가까이가 감염된 거기 때문에 초동 대응은 이미 좀 늦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더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도록 추가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감당이 힘든 비상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미 중환자 병상 상황은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비상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네. 비상 상황이고 또 그 전에 이미 비상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지표들이 계속 경고 신호를 줬는데 우리가 조금 판단이 좀 결정이 좀 늦은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 9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환자 병상을 열심히 확보하고 계시긴 하지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환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증가 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초과 상태가 오게 되는 비상 상황이 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대응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 지표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단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방 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많이 알려진 것처럼 델타 변이가 감염 재생산 지수 5, 한 사람이 5명을 감염시킬 때 4명이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은 1명 이하로 감염을 전파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만약에 10명을 만나게 되면은 한 사람이 2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노출하느냐,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이 또 감염 재생산 지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면역력을 높일 때까지는 최소한 대면 접촉을 좀 줄이는 노력들이 매우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가 좀 병상 확보를 좀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거의 90%에 가까운 병상을 우리가 보통 수준 한 50%로 좀 낮추는 노력들. 그러기 위해서는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를 줄여야 되겠지만 병상도 우리가 50% 더 확보해서 지금 병상 거동률을 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일상회복으로 한 걸음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 얘기를 좀 짚어볼게요. 오미크론 감염자가 지금 전국 곳곳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숫자도 상당히 많아졌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며칠 내에 델타를 누르고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거의 뭐 주 단위로 300~400%씩 증가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좀 빠르게 지역사회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유입이 확인되고 지금 벌써 열흘 만에 거의 120명, 오늘 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이것이 특히 이제 겨울철이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맞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면역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라서 조금 더 확산이 지역사회에서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생겼을 때 지금은 이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분들이 델타에 이제 감염이 되지 않을 건지 또 델타에 감염되셨던 분들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교차 면역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되겠고 만약 교차 면역이 없다면은 격리 병상도 별도로 2개를 만들 교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